일부 학원들의 경우에는 그 일부 학원이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네. 우리 학원 보내야 되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레벨 테스트를 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지금 재학 중인 학원에서는 또 반대의 반대죠. 계속 다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사교육계에 있지만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 나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흔히 아이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정보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입시 전문 수학학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영은입니다. 최근에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이 책을 내셔서 저는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보고요.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모셨는데요. 입시 현장에서 계시면서 입시를 모르는 부모가 정말 많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체감하는 정도를 알려주시면요. 중등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 숫자로 표현하면 10명 중에 8, 9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이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시 정보가 정확히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적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입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중학교 성적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성적도 마찬가지고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육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교육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고 본인이 갔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새로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군요. 맞아요. 가장 큰 문제가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게 뉴스나 신문이 가장 정확하기는 하지만 어렵거든요. 어렵다. 맞아, 어렵죠.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이게 글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배 어머님들께 의존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입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변할까요? 입시를 모르면 꼰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꼰대들이 가장 큰 말버릇이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나 때는 이랬는데.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문과 이과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에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나눠서 뭐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편의상 아직도 문과다 이과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편의 문제고요. 수능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수학이요. 이미 통합형 수능이 올해부터 당장 시행이 되죠. 예, 올해부터 적용돼서 이제 곧 치르죠. 이거를 그래도 문과 친구들은 여전히 확률과 통계 선택할 것이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할 거니까 결국에는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죠. 등급은 함께 나오잖아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3월 모의고사 치고 6월 모의고사 쳤잖아요. 네. 이때 어머님들 굉장히 당황 많이 하셨거든요. 하다못해서 외고 학생들도 제가 수학을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과 문과가 등급을 함께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 문과 친구들에게 수원 수투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건데 여전히 문이과가 합쳐서 수원 수투를 같이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문과생들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공통수학이 아니고 영어나 사회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등급은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이제 큰 틀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더 이상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요. 대학교를 갈 때. 그럼 아이들 부담이 줄었겠구나.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으면 내신이 중요해지겠네요. 라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나요?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는 쉽게 말하면 학생부상의 비교과가 조금 부실해도 괜찮았어요. 커버가 가능했는데 자기소개서로. 부연 설명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만큼 1학년 때부터 비교과 준비도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만 하는데 이런 사실도 역시나
모르시는 거죠. 선배 어머님들은 1학년 때는 그냥 괜찮아 자기소개서 나중에 쓰면 됐었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맞아요. 그런데 부연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 학생부 자체적으로 그 맞아요. 설명을 안 해도 될 만큼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교육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예. 활동 계획을 아이들이 직접 하고 보고서를 쓰고 연구하고 이런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주말에 동아리 활동 때문에 친구들과 도서관에 간다는 이야기를 네.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오.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라는 공부해. 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야 그런 거 안 해도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너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 성적이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이들도 듣다 보면 어머님들과는 입을 닫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자녀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안 되세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네. 그저 막연한 상상만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중학교 때 한 평균 90점, 95점 정도 받으면 아, 우리 아이는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막연히 잘하겠거니. 입시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사정은 좀 달라지죠. 다 고등학교 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의 디테일한 성적이. 네. 그 전에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초등, 중등을 통틀어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셨을 때 고등학교 때 와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네. 고등학교 이 성적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부모님이 많으시죠. 아주 많으시죠. 네. 어. 특히 1학년 5월 정도 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보낸 중간고사가 막 끝난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당황하셔서 전화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아주 많은 비율로 하시는데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학교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의 목적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운 것들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요. ABC 등급 체계로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학교 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예. 학교들이 A등급을 받는 아이들 비율을 보면요. 보통 30%에서 40%가 A등급을 받아요. 지역이랑 크게 상관없이 크게 평균적으로. 상관없습니다. 평균적으로. 3, 40%. 교육특구로 갈수록 A등급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상위권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A등급은요. 어느 지역이든 많습니다. 못해도 20% 이상, 30%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셔도 돼요. 30%만 잡아도 만약에 고등학교로 환산을 해보면 3등급, 4등급 정도 될 거잖아요. 4등급이죠. 4등급.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중학교 어머님들은요. 우리 애가 국영수가 90점, 95점 받았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1, 2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희망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럼 절대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중학교 시험 성적 체계와 고등학교 성적 체계가 달라서 오는 문제인 거죠. 아, 그럼 다른 거를 인식을 못 하신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중학교 때 이렇게 그냥 A등급 받았다, 90점 어. 정도 받았다라면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한 수준이에요. 고등학교에선 4등급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때 4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으면 내가 목표했던, 내가 기대했던 등급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러면 컨설턴트님,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야. 그러면 아이의 성적을 보수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90점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에서 4등급 이 정도로 공부하면 할수 고등학교 있다. 올라가면 3에서 4등급이 나올 거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100점을 무조건 받아야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킬러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킬러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변별력을 좀 갖추고자 틀리라고 내리는 문제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네. 문제 한 문제씩 숨겨 있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많아봐야 두어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특히나 내신 경쟁이 좀 심한 심한데, 학교들, 예. 네, 이런 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7, 8문제씩 때려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위권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킬러 문제, 서너 문제 넣었다가는 만점이 1등급이 너무 많이 사라져요. 아. 네. 300명 기준으로 15명이 100점을 받아버리면 그럼 15명이 모두 1등급인가? 아니에요. 그냥 1등급이 사라지고 모두 2등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상황만은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죠. 예. 중학교 때 상위권인 아이들은요. 수학시험 보면 한 15분, 20분 만에 다 풀고 놀잖아요. 그런 친구 많죠. 그런데 그래도 90점 이상 나오니까. 그럼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변별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시간 내로 모든 문제를 못 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서 변별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더라도 킬러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핵심 키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는 상위권이 목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심화를 정말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심화보다는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트렌드죠. 네. 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때는 그래도 중심을 좀 잡고 가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우리 아이는 심화를 할 거야. 1, 2년 더 뭐 빨리 배운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더라. 그런데 3학년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 입학을 앞두기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옆집 누구는 고등학교 2학년 수투를 벌써 2번을 돌았다더라. 누구는 미적분을 벌써 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면 우리 아이 책상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심란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를 하던 걸 좀 멈추고 나도 좀 빨리 2학년 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선행으로. 그렇죠. 사실 둘 다 하면 가장 좋죠. 아, 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학습 적용력이랄지 응용력이랄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최대한 선행을 여러 번 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응용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혹은 사고력이 떨어지는 수포자에 가까운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걸 체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새로운 개념에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심화보다는 좀 가벼운 개념서 혹은 가벼운 유형서로 선행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데 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 예. 상위권을 노리고 응용력, 사고력 모두 괜찮은 친구들은 선행만 했다가는 여러 번 빼는 거와 킬러 문제를 잡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변별은 킬러 문제에서 그쵸?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거나 혹은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 문제의 본질을 현행학습이 부족해서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이 어려운 이유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선행을 한 지 좀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누적 교육과정이에요. 1학년 과목을 잘 못했으면요. 2학년 과목도 잘 못해요. 네. 반드시 아래 것부터. 과목과는 위계를 정확하게 밟아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1학년인 학생이 내가 1학년 과목이 부족할 거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공부 좀 하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입학을 하면 3월 달에 자율학습이나 혹은 쉬는 시간 이럴 때 문제집 아이들 딱 피는 거 보면요. 죄다 블랙라벨 피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모두들 다 블랙라벨이에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나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깨닫고 그쵸. 이제 1학년 2학기 때쯤 되면 이제 슬슬 쌤을 쓰는 아이들이 나와요. 2학년쯤 네. 되면 이제 문제집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미 1학년 1학기를 놓친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어떻게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건 공신력 있는 시험. 공신력 있는 네. 시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모의고사를 반드시 좀 보시라. 이거 아. EBS 들어가시면 문제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대부분 선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기자 TV 보시는 어머님들 많이 같은 하시죠. 경우에는 예. 고등학교 올라가시기 전에 혹은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났다 혹은 2학기 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프린트 하셔서요. 네. 시간 재시고 예. 풀려보세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등급까지도 알 수 있나요? 네, 그럼 점수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EBS 들어가시면요. 네네. 등급 구간이 모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분명히 아 엄마 배운 지 오래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객관화하고 싶을 때는 큰 학원 가서 레벨로 체크를 하잖아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않으세요? 물론 굉장히 좀 현실적인 기준을 잡는 학원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부 학원들의 경우에는 그 좀 일부 학원이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예. 소위 말하면 예.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네. 우리 학원 보내야 되니까. 좀 충격 요법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레벨 테스트를 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지금 재학 중인 학원에서는 또 반대의 반대죠. 영향으로 계속 다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지로 지금 풀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한 달 전부터 예습을 시킨 다음에 시험을 치게 하고 등급이 잘 나왔으니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교육계에 있지만 네.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 낫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예. 지금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모의고사로 집에서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다. 되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네, 싶다. 맞아요. 이럴 때요. 그때 반드시 이 말을 조금 보충은 하셔야 돼요. 레벨 테스트 가셨을 때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이랬습니다라고 먼저 일단 밑밥은 조금 깔아두세요. 갑자기 엉뚱하게 나올 수는 없게끔. 맞아요. 반장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선생님 저 반장 해야 돼요. 어머님들도 선생님 반장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 한 줄 올릴 수 있으니까. 반장이라는 직함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반장을 한다 혹은 뭐 동아리 회장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거든요. 대기자 TV